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알려주는 잘려줄게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가장 핫한 뉴스였죠.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과 궁금증을 야기했던 바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단순히 관세율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뿐만 아니라 이 협상이 국제 통상 질서와 우리 경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당초 25%까지 오를 수 있었던 상호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8월 1일 전면 시행을 하루 앞두고 협상에 성공하며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한화 약 487조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투자액 3,500억 달러 안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전용 펀드 조성이 포함되어 조선업이 협상 타결의 지렛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려가 컸던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한미 FTA를 통해 99.7%의 농축산물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며 민감 품목을 지켜냈습니다.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 FTA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 무역을 해왔기 때문에 15% 관세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결과적으로 과거보다 관세를 더 많이 부과받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정밀지도 반출, 클라우드 역차별 문제 등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아 향후 재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미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협상 전략, 즉 먼저 세게 부르고 깎아주는 척하며 얻어내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초반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착시 효과를 내는 앵커링 전략과 유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에서 관세를 30%까지 올릴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지만 최종적으로 15% 관세율이 책정되었습니다. EU 역시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처음에는 25% 관세율을 위협했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15%로 낮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1,000억 달러로 제한했던 대미 투자액이 막판에는 5,50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EU, 일본 모두 15%라는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한국은 기존의 무관세 혜택을 잃었지만 일본과 EU는 기존의 2%에서 3%대 관세에서 15%로 인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이제 일본 차와 동일한 15% 관세가 부과되어 가격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산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시각 신호용 기구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의 기존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빠르게 인하되어 이후 시장 내에서 우리 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투자 규모를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하면 한국의 3,500억 달러는 GDP의 18.7%에 달하지만 일본의 5,500억 달러는 GDP의 13.7%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이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더 적은 투자로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투자액이 일시적인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펀드 개념이며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논란도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넘어 글로벌 통상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이 미국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무역 적자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같은 미국의 고립주의 무역 정책과 유사한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25년간 글로벌 통상 무역의 결정권자 역할을 해온 세계무역기구 WTO는 보호무역주의 부상과 함께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국 편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WTO 체제를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WTO는 2019년 이후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자주의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자 또는 복수국 간 특혜 무역협정 체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 사회, S, 지배구조, G를 포함하는 ESG가 국제통상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은 ESG를 중국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등 다양한 ESG 관련 규제들을 법규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산업 경쟁력 저하와 무역 적자 심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요국들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리쇼어링 및 프렌드쇼어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세계 질서가 조정된 자유주의로 복구하거나 미국과 중국 중심의 블록, 그리고 EU와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중심의 그룹 등 복수의 통상 질서가 경합하고 공존하는 다중 질서화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런 시도가 실패하면 무질서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조정된 자유주의 질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외교를 핵심 이익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관세 전쟁이 2027년 말까지 글로벌 경제에 2조 달러 규모의 타격을 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는 향후 3, 4년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3, 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다며 단주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진단에 기반합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삥뜯기 협상 스타일은 여전하며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수출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로 미중 무역 갈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심화는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 인도, 유럽 등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동남아 또는 국내로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EU FTA, CPTPP 등 다자 간 협력을 통해 무역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제기됩니다. EU 시장에서 우리가 누려왔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제품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일본 제품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며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과거와 같은 안정적인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고무역주의 확산, WTO 체제의 약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구조적 변화입니다. 따라서 안주하지 않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한미관세 협상 타결과 세계 무역 질서의 향후 전망 등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아시죠? 지금까지 알려줄게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